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시기, 시기에 대한 어떤 명언들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명언들 아시죠? 하지만 요거를 요즘에는 좀 장난스럽게 늦었다고 생각한 때는 늦은 거다. 시작은 그냥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수학 공부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글쎄요, 필근 씨 어떤가요? 뭐 수학 공부 늦었다고 생각한 때는 늦은 건가요? 네. 늦은 겁니다. 예, 제가 경험상 보통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늦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그렇게 단언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아, 그런가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느냐, 또 필근 씨처럼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아닐까요? 차이죠. 예.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네네. 오늘 수다학에서 해결해야 할 고민이 바로 뒤늦은 수학 공부가 어려운 네. 고2예요. 고2요? 네.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저도 이미 포기했을 때였기 때문에. 고2가 나와요. 아이. 아, 이거 정말 애매한데 이게 초2가 아니고 중2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2 수학 공부하기 늦었나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좀 전에 된다 그래놓고 아니, 뭐, 조금씩 하면 된다 그래놓고 된다면서요.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뭐. 아이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네네. 일단 초등수학 과정은 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본 연산 과정을 배우는 단계예요. 또 중학 과정은 이걸 단순화시켜서 공식화시키고 네. 그걸 실제로 습득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고1 과정은 중등 과정의 심화 단계로서 이를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수학은 단계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의 과정을 모른 채 뒤늦게 고등수학 책을 펴면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네. 중학생 거부터 좀 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되니까 절대 늦은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좀 큰일 날 뻔한 게 고2면 진짜 늦은 건다. 그래 버리면 수학 최초로 고민 해결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아하. 늦은 겁니다. 수학이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힘들겠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 다행이네요. 오늘 네.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네. 조리 전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네. 내가 조리 전문 교사가 돼야겠다. 아하. 근데 그러려면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아하. 왜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이제 수학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의지가 활활 불탈까라고 궁금했었는데 네. 좀 궁금증이 확 풀리네요. 네.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그래.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선 박수부터 먼저 한번 쳐볼까요? 일단은 아유, 뭐 멋있습니다. 네, 그 의지에 그 어떤 그 투철한 어떤 도전 정신에 그렇죠.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마 지금 상황이 현 내용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라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만나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갈 수 있게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정말 그 의지에 좀 한 줄기 빛이 쫙 내리길 바라면서 지금 좀 늦은 것 같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도전하고 싶다. 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아연이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 요리학원. 요리학원인가 봐요. 네. 전공에 맞춰서 좀 열심히 무언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연이의 꿈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저는 조리 전문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대학 가서 교직 기술을 받는 게 목표예요. 이게 조리라는 게 계속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맛도 나는데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다학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잘한 겁니다. 예, 잘 찾아왔어요. 잘했어요. 네, 저렇게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 학생을 보면 저는 언제나 가슴이 뭉클하고 멋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방학 동안에도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아연이. 하루 3시간 이상 요리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진짜 맛있겠는데요? 저는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늦은 시간, 이제야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네요. 집에 와서 일단 좀 누워서 잠깐 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힘들겠죠.
게임하네요. 쉴 땐 게임이죠. 네, 저 게임 뭔지 아는데. 근데 이해해주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또 요리하느라고 네. 또 많이 서 있었잖아요. 네. 힘들 텐데 쉬게 해주고 싶네요. 그렇죠. 꿀같이 달콤한 휴식도 잠시. 아, 공부해야지. 일어났어요. 저는 혹시나 밤새 저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 공부해야지 하고 암시를 걸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좋은 자세예요. 책을 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공부는 수학인데요. 문제 풀이에 집중, 또 집중해 봅니다. 문제를 펜이 움직이고 있지 보고 않아요. 있네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네요. 못 풀고 있나 봐요. 네. 갑자기 이제 문제 풀려고 하니까 또 어렵죠. 지금은. 문제집이 거의 뚫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계속 재려서요.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네요. 고1이 돼서야 수학 공부를 시작한 아연이. 뒤늦게 도전한 만큼 교과서 위주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려워하는 걸 보니까 이게 중학 수학부터 기본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꿋꿋하게 문제를 풀어보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데요. 결국 이게 해설지를 찾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에이 이러고 잡는 거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한눈 팔던 와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노크 소리. 아연아, 공부해? 문 닫아줄까? 아니, 문 열어줘, 그냥. 열어줘? 응. 살짝만 닫아놓을까? 아니면 열어놔. 그래,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공간 안에 딱 갇혀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답답해요. 그래서 거의 열어주는 편이에요. 저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유를 좀 찾고 해결하면 좀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엄마의 기습 방문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연이. 제작진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풀 수 있겠어? 아니면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요. 제작진이 지금 리얼로 당황했는데 그러니까요. 뭔가를 찍으러 갔는데 이 정도로 모르는 거는 처음 겪어보나? 휴대폰만 하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잘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학습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하나하나 계산하며 문제를 풀어내려 노력합니다. 공부하려는 마음이 일단 있어요. 네,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네. 다만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네. 계산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되고 있네요, 막 이렇게. 그렇죠. 본인도 막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순간 이동 계산법 같은 거. 이거 연습장에 따로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집의 빈 공간이 바로 계산하는 곳. 중구난방으로 적는 바람에 계산한 흔적을 찾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돈이 된 상태에서 정갈함. 음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하는 습관에서도 정리하면서 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돈하면서 단계별로 나가는 습관이 일단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소금 뿌리고 저기다 놓고 후추 뿌리고 여기다 놓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확 와닿네. 그러고 나면 전쟁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던 아연이. 모르겠다. 어허. 뭐야? 다 했어요? 포기하고 채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으면 빨리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채점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채점의 의미인데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 네.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채점하면 할수록 웃음을 잃어가는데요. 틀렸지? 틀린 문제들은 해답지와 비교를 해가며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냥 과외쌤한테 물어봐야겠다. 허허. 또 다른 문제집을 꺼내는 아연이. 수학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막막하기만 한 수학 문제.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공식이 뭐였지?
아, 공식. 공식을 몰라서 공식 모르면 당연히 못 풀죠. 레시피 그렇죠. 모르는데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네.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적절한 답안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네.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 심지어 문제를 보면 공식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다는데요. 공식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하나를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만 딱 보고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입하거나 아니면 제 방식대로 푸는데 거의 그게 들어맞진 않아요. 거의 들어맞지 않겠죠. 생각나는 대로 대입을 한대요. 그러고 풀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풀리면 수학이 아니죠. 정희빈 선생님 크게 터지셨는데요 지금. 네, 약간 생각하는 대로 대입을 한다니요. 지금 자기 방식대로 푸는데 들어맞지 않는다. 이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기를 다지는 게 일단 시급해 보이고요. 네. 혼자 문제집을 잡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과연 아연이는 공부를 끝냈을까요? 아하, 또 아유, 전화기. 어떡해. 예, 핸드폰 또 들었어요. 참 저 유혹이 진짜 뿌리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뭘 찍네요? 어려운 문제는 과외 선생님에게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나 보다. 과외 선생님한테? 네. 야, 저거는 좋은 자세네요. 그러게요. 바로바로 물어본다는 거.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를 했네. 나 게임하는 줄 알고 또. 뒤늦게 수학을 시작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를 시작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문제를 모두 풀고 책을 바로 덮어버리는 아연이 채점하지 않고 이대로 공부를 끝내는 걸까요? 저 문제집 하나는 왜 채점 안 하셨어요? 해답지가 선생님한테 있어가지고 주말에 가서 선생님이 채점해 주실 거예요. 주중 시간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께 이렇게 딱 넘겨버리고 모르겠다 물어봐야지 이러면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깝네요. 네. 이러면은 본인이 어느 부분을 몰랐는지를 까먹기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패턴보다는 중학교 과정부터 좀 기본기를 다져서 스스로 풀 수 있게 익히는 수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연이 왔어? 응. 오늘 수업은 어땠어? 좀 어렵긴 한데 괜찮아. 어려웠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는 아연이. 오늘은 뭐 하지만 만들었어? 수학이라는 고난에 부딪혀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제 학교에선 더 이상 수학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저의 진로를 위해서는 확률과 통계는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손을 아예 대지 않았다가 이제 다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사실 제 고민이에요. 이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리 전문 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2 아연이를 만나봤는데요. 수학 공부에 대한 의지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이만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스마트폰 보게 되고 단순만 나오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혼낼 것이 있으면 차라리 혼낼 텐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매일 사실 이런 고민을 듣거든요. 선생님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요. 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이거는 근데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기를 채워야 해요. 우리 수학 평가 결과에서도 고등수학 제대로 못 풀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과정부터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돌아가서 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3이 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차근차근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빈 부분들을 좀 채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아까 전에 아연이가 사실 이제 더 이상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무슨 약간 시적인 표현인가? 그러니까 더 이상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 시청자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 진로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사실 특성화고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랑 학교 그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3학년에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 안 배웠어요. 네. 제가 예고 나왔거든요. 좋았겠네. 그러니까 사실 내신 관리를 위해서 이 수학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아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입시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맞는 투자로 수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요건 또 그 몰랐네요. 뜻이었구나. 아니,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더 좋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지능이 아주 높다라는 거 칭찬해주고 싶어요. 미래의 진로랑 정말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소 낮아 보이죠. 그래서 특히 자율성이 좀 낮죠. 그러네요. 고등학생이지만 자신이 알아서 잘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만 봐도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긴 하죠. 맞아요. 네. 하지만 다행히 시간 관리 능력이 높은 편이라서 일정표를 만들어서 수학 공부 시간을 별도로 좀 계획하고 그걸 지키는 훈련만 한다면 자율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좀 집중력이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연이는 1시간을 하겠다, 2시간을 하겠다 이러고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네네. 과제 중심으로 몇 문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1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앉아갖고 스마트폰 58분 동안 하면 네네네. 그럴 거면 2분 채워서 그냥 스마트폰만 하는 1시간 게 하겠다 이게 낫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네. 말이죠.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 오히려 하루에 해야 되는 이 학습의 분량을 정하고 그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도 같이 높아질 거예요. 네. 학습 기술도 지금 평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업 집중력이 특히 낮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업 집중이 저러면 과외쌤한테 물어봐야지 아까 그러면서 책 덮었는데 수업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학원이나 과외보다 네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네. 들을 수 있는 인강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네. 아니면 이제 인강을 듣고도 모르는 문제들을 모아서 네. 선생님이랑 만나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학습법을 바꾸는 것도 어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굉장히 명쾌합니다. 네네. 이거는 높고 이건 낮아. 네. 이런 학습은 맞고 이건 안 어울려. 이런 계획이 어울리고 이게 좋아. 이렇게 딱딱딱 지금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아연이에게 맞는 수학 학습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기본기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 기본기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채웁니까? 네, 그냥 방법을 바로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연이에게 중요한 것은 확률과 통계 학습 순서잖아요. 네. 우선은 이 중학교 3개년 중에서 네. 확률과 통계랑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책 앞부분 단원별 목차를 보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책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충분히 되거든요. 네.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관련된 단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문제들은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단원별로 개념과 공식을 싸사사사삭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사사사. 네, 정유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순서대로 복습을 하는데 일단 인강으로 해라. 인강으로 해. 네, 화끈하게. 네. 왜냐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 저렇게 문제 풀다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인강의 힘을 그냥 빌리는 거죠. 네.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 단어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강은 해설지처럼 그냥 어렵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물론 그 후에 스스로 다시 무엇을 연습장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무엇을 연습장을 아, 네. 근데 이제 거의 뭐 오늘 뭐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법이네요. 이게 뭐 계속. 약간 무슨 끝말잇기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연습장까지 또 이어지고 막. 네, 연습장까지 그럼요. 왔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연습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상 보면서 연습장을 꼭 그럼요. 써야 한다 하셨는데 맞아요. 그 부분 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습장을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선생님이랑 저랑 오늘 핑퐁하는 거 같아요. 연습장을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네. 대학 가서도 사실은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잡혀야지 공부하는 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그렇죠. 이해도 그렇죠. 빠르죠. 그렇죠. 아연이가 풀어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네. 공을 뽑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 필요한 전체 경우의 수를 뽑아 와야 되는데요. 네.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라는 말을 딱 읽고 개념 중에서 조합이라는 걸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계산들, 이제 그 조합에 대한 계산을 하는 과정을 옆에 써놓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뭐 10개, 6개, 4개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가 딱딱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뽑았다라는 말을 봤을 때 조합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 약간 눈빛이 흔들렸는데 아마 아연이는 이해했을 거예요. 뭐 그죠?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우리 아연이는 똑똑한 친구니까 되게-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되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쉽다. 나 정말 집에 가서 정말요? 해야지. 정말 네, 아 진짜 쉽다. 좀 어렵죠. 당연히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과정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맞아요. 네. 중학교 과정도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거기도 공식처럼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내려가서 비와 비율부터 다시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빠르게 중3까지 쭉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뭐 평균값부터 고1의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한 공부가 다시 대학교에 가면 빛을 발휘해요. 대학 학과에서도 지금 아연이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가 네. 이 수학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특히 뭐 음식의 배합, 네. 또 조합 네. 이런 데서 필요한 화학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또 아니면 경영 통계, 뭐 경영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수학이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들이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네. 아주 잘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공부가 재밌겠죠. 네. 야, 조리에도 수학이 그렇게 많이. 처음 알았어. 저도요. 야, 난 조리도 못할 뻔했다. 아 그러게요. 난 할 줄 아는 게 없을 뻔했네. 그러면 저 몰랐어요. 그럼 대학 가면 수학 안녕 이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진짜 아연이는 수학 덕분에 기초도 잘 다지고 가니까 장학금 받겠네요. 축하합니다. 야, 좋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언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중학생 때 중학 수학을 대하는 것보다는 네네. 물론 수학 기초가 부족하지만 지금 중학 수학을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힘내서 공부하길 바라고 네. 또 엄마가 그 아까 전에 다정하게 이렇게 문 닫아줄까 이렇게 좀 이런 좀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왠지 그 고등학생에게 엄마 역할은 그냥 딱 거기까지가 아닌가. 이 초등학생 같으면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할 수 있는데 뭐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 고등학생의 뒷바라지라고 한다면 지지와 격려가 최고죠. 네. 아까 손가락 이렇게 펴주시잖아요. 그렇게 지지와 격려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지금 게다가 아연이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지치지 않게 응원의 말을 계속 전해주시고 또 응원의 그런 손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연이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네. 일단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 뭔가 지금 네. 엄청난 또 이- 명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네, 교사는 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멋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막 존경합니다. 명언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어쩌면 지금 벌써 존경받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학생이에요. 네, 좀 더 내가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려면 지금 자신의 학습 습관과 기술을 스스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 가면서 네. 그러다 보면 성장하게 될 거고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가르칠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수당 나와서 또 선생님들 칭찬받고 기분 좋았을 친구들 많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또 오늘이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입시에서 해방됐으니까 부담 없이 인강을 활용하면 된다. 그렇죠. 확률과 통계 부분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확률과 통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없대요. 왜 그래요? 미안하다. 헷갈리게. 마지막으로 저도 아연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연이가 진로를 위해서 확률과 통계가 필요함을 느낀다고는 했지만 네네네. 사실 아연이 미래를 위해선 수학 전체가 또 중요해진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학과를 꿈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이수를 생각해서 수학을 많이 보는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럼 또 아연이 삶에 전반적으로 사실 수학이 활용되는 예시도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좀 수학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2가 절대 사실 늦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친구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네.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꼭 꿈을 이루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학이 그 꿈으로 다가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아유,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아니 나는 뭐 우리 선생님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문제였다. 아유, 나 나쁜 사람 됐네 갑자기. 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약간 같은 듯 조금 다른 말인데 네. 그냥 단순히 내 진로를 위해서 확률과 통계가 필요해. 이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수학이 필요한 거야.
이거 명언. 야, 오늘 뭐 멋있는 말 많이 나오네요. 수학 프로야? 명언 프로야. 명언이에요. 앞으로 명언으로 바꾸죠. 명언학. 요 명언, 요 네. 멋진 요 얘기들 정리 가능하겠죠? 정리하죠. 오늘은 고2 수학이라서 굉장히 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요리가 좋아서 진학한 조리 전문 고등학교. 하지만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생겨버렸어요. 문제는 수학. 수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뒤늦게 시작하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학, 널 어쩌면 좋니? 고민에 빠져버린 고2 아연이를 위한 핵심 정리 나갑니다. 다시 중학생. 중학 수학부터 쉽고 부담 없이 도전. 인터넷 강의. 기초부터 잘 가르쳐주는 인강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복습. 연습장. 깔끔한 정리를 통해 이해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전 사실 오늘 고2 수학이라 그래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고2 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도요. 예,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내가 너무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 수학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이렇게 조리라는 분야에서까지 수학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거 봐라, 정말 많은 다양한 곳에 이 수학이 쓰이고 있지 않니라는 아주 좋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날이었고요. 아연이에게도 아주 희망찬 그런 날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 게시판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그리고 송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